또 털리셨나요? 경기 침체라는 이슈로 세력들은 개미들을 털고 매수했습니다. 객관적인 지표와 고래들의 움직임을 보시면 이미 답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비토벤입니다. 오늘 드디어 비트코인이 60K를 탈환해 주었습니다. 무려 10%가량 상승해 주었는데요. 오늘 영상은 왜 비트코인이 상승했는지, 상승한다면 어디까지 하는지, 차트적 관점, 매크로 분석과 함께 영상 준비해 보았습니다. 중요한 내용이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영상이 별로라면 취소하셔도 좋습니다. 먼저 비트코인이 상승한 이유로는 어제 오후 30분에 발표된 미국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시장 예측치보다 하회하고 이전 발표된 수치보다도 크게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발표는 최근 발표된 실업률과 관련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어느 정도 해소시켜 주었고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를 크게 강화시키는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저는 이번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과장된 측면이 있다고 판단하는데,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2008년 리만 브라더스 사태 당시에는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66만 3천 건에 달했고 2020년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는 661만 5천 건이라는 엄청난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이번 발표에서는 23만 3천 건에 불과하여 설령 30만 건에 이르렀다고 해도 리먼 브라더스 사태나 코로나 팬데믹과 비교했을 때 매우 낮은 수치라 볼 수 있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샤메 법칙이다, 경기 침체다 난리를 피우는데, 정작 샤메 법칙을 만든 당사자 클라우디아 샴은 지금 경기 침체 상황을 실업률이 과장하고 있다고 얘기해 주었죠. 즉 지금은 경기 침체로 호들갑 떨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진짜 경기 침체가 왔던 코로나 때 차트를 보시면 코로나 때는 무려 70%가량 하락이 나온 후 이후 큰 하락 없이 1600% 반등해 주었습니다. 최근 하락은 30%가량 하락이 나왔죠. 경기 침체도 아닌 경기 침체가 올 거라는 불안함에 왔단 말입니다. 근데 경기 침체는 또 아니랍니다. 과연 여기서 더 내릴까요? 저는 지금이 저점이라고 봅니다. 지금이 불장이 맞을지 아닐지 코로나 때랑 비교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답은 이미 나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하락 원인으로 일본 금리 인상으로 나온 엔캐리 청산 문제를 알아보겠습니다. JP모건은 지금 엔캐리 청산 문제가 75% 해결되었다고 얘기해 주었고, 또 JP모건은 일본에서 이제 금리 인상을 할 일이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일본 은행에서는 연준에서 금리를 인하하고 미국 경제가 어느 정도 회복되었을 때 움직임을 취할 것이라고 얘기함과 동시에 2025년까지 긴축 조치를 하지 않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즉 2025년까지 금리 인상하지 않겠다고 얘기해 준 거죠. 한마디로 미국 엔캐리 문제는 이제 끝이고 경기 침체 또한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지금 미국이 경기 침체가 아니라는 걸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근거로 이번에 발표한 GDP 나우에서는 GDP가 예측대로 2.9% 상승해 주었습니다. 경기 침체의 조건은 최소 한 분기라도 GDP 감소가 나와야 하지만 지금은 2.9%나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즉 경기 침체가 아니라는 거죠. 또 금리 인하 확률을 보시면 지금 빅스텝으로 금리를 인하할 확률이 또 내려갔습니다. 90%대에서 70%대로 내려가고 이번에 다시 확인하니 50%대가 되었네요. 이렇게 금리 인하 확률이 점점 내려간다는 건 지금 미국이 경기 침체가 아니라는 걸 반증해 주죠. 빅스텝 금리 인하 안 하면 안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으시겠지만 일단 금리 동결 확률은 지금 보이지도 않고 또 앞으로 있을 모든 FOMC에서 쭉 금리를 내려줄 계획을 하고 있어요. 즉 빅스텝으로 내리지 않아도 무조건 금리는 내릴 것이고 앞으로 있을 모든 FOMC마다 금리를 내려줄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계속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할 거란 얘기입니다. 그럼 코로나 때처럼 다시 한번 불장은 찾아오겠죠. 그럼 비트는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아직 하락 채널이 유효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채널 중간 지지선과 채널 상단 하단부의 저항이 유효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항 받고 내려가고 지지 받고 올라가고, 또 저는 지금은 트랩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는데요. 트랩은 이렇게 채널 하단을 이탈 후 강하게 반등해 주는 겁니다. 채널 상단에서 발생하면 채널 하단까지 쭉 떨어질 수 있죠. 다시 차트를 보시면 트랩 만들어주고 상단까지 상승, 이후 채널을 넘어갔다가 트랩 만들어주고 채널 하단까지 하락, 또 트랩 만들어주고 상승,
다시 넘어갔다가 실패하고 하락. 이번 하락 후 채널 하단에서 트랩이 만들어지고 채널 하단부를 뚫어 주었기 때문에 채널 상단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채널 상단 가격은 68K 정도가 되는데요. 단기적으로는 채널 중간선 62K 부근을 뚫어준다면 68K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후 이 68K 채널 상단을 뚫어주냐 마냐가 불장이 찾아오냐 마냐를 결정해 줄 겁니다. 68K를 뚫어주지 못한다면 채널 하단까지 다시 하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큰 하락을 대비하셔야 할 겁니다. 하지만 뚫어준다면 70K를 넘어서 100K 그 이상까지도 상승할 수 있습니다. 즉 불장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러니 62K 채널 중간선, 68K 채널 상단 유심히 지켜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이더리움이 상당히 맛있게 보입니다. 이더리움 ETF 유입량을 보시면 이더리움의 유출량이 점점 감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레이스케일의 유출량을 보시면 유출이 거의 끝나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모든 기관들은 블랙록을 필두로 유출 없이 유입만 기록하고 있고요. 만약 그레이스케일이 이 유출을 다 끝내고 유입으로 전환해 준다면 이더리움은 크게 상승해 줄 것입니다. 또 이더리움을 상승시켜줄 고무적인 소식, 이더리움은 증권이다 라면서 이더리움을 거부했던 SEC에서는 이더리움 현물 기반 ETF 옵션까지 수용했다고 합니다. 이 옵션이 받아들여지면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본격적으로 거래가 시작되는데요. 뉴욕 증권거래소 같은 전통 금융시장에서 거래가 된다는 건 가상자산의 스캠 논란에 대해 확인 사살을 해줌과 동시에 수많은 투자자들까지 유입시켜 주겠죠. 그렇게 되면 지금 다른 코인들과 다르게 큰 회복을 하고 있지 못하는 이더리움의 가격은 두 번 다시 보지 못할 가격이 될 것입니다. 또 지금 이더리움뿐만 아니라 이더리움 기반의 코인 아비트럼은 월가의 초대형 투자사 프랭클린 템플턴에서도 아비트럼 토크나 머니마켓 펀드를 출시한다고 합니다. 이번 머니마켓 펀드 출시로 탈중앙화 금융 디파이를 전통 금융 시스템에 통합하고 가상자산이 새로운 투자자들에게 도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고, 프랭클린 템플턴의 가상자산 책임자 로저 베이스터는 아비트럼 생태계로의 확장은 자산 운용 역량을 블록체인 기술로 강화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단계라고 아비트럼에 대한 기술력을 인정해줬죠. 또 하나의 초대형 소식, 미국의 주요 은행 중 최초로 모건 스탠리가 비트코인 ETF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저번 영상에도 말씀드렸듯 모건 스탠리 같은 전통 금융시장을 이끄는 은행과 기관들이 비트코인 시장에 참여한다는 건 비트코인 역사에 정말 매우 중요한 소식인데요.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리면, 먼저 모건 스탠리에서 고객들에게 비트코인 ETF를 권유하게 되고 고객들이 ETF를 사게 된다면 블랙록과 피델리티, 현물 보유가 증가하게 됩니다. 보유량이 증가하면 그대로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게 되면 고객들의 재구매 확률이 높아지고 투심 또한 높아지게 됩니다. 그럼 이런 사이클이 만들어지겠죠. 이 사이클은 끊임없이 반복될 것이고, 반복되고 나면 지금의 비트코인 가격은 상당히 우스울 정도로 높아져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 시스템들이 제대로 도입되기 전에 매수를 해야 하고 지금이 저점이란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제 영상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지금 경기 침체로 시장을 흔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표는 경기 침체가 아니라고 얘기해주고 있으니 속으시면 안 됩니다. 월가의 대형 기관, 주요 은행 같은 전통 금융기관에서 ETF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거래가 시작되고 수요가 생긴다면 걷잡을 수 없이 가격은 상승할 것입니다. 지금 잡아두세요.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영상이 도움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